아, 예. 아침에 한 건 그 강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긴 한데요. 그 조인성 교수님께서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뭐 몇 가지 보여주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 조금 전에 이호재 선생님이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있지 않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젠더가 남자면 군 아니면 양으로 해라. 예.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이게 뭐 한 것이냐 하면 한번 돌려보죠. 그 엑셀 파일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비슷한 건데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도표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죠?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가 모르나 봐요. 도표도 만들어 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팩으로 그린 겁니다. 외부에서 해서 온 게 아니고 방금 불러드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또 하느냐 하면 성적표를 한 사람당 머징을 하는 거예요. 성춘향이가 1등인데 양으로 붙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아까 그거. 그런 겁니다. 윤하나도 2등이고요. 얘도 양이네요. 근데 김갑돌이는 군으로 뜨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꼴찌가 이도령입니다. 그리고 요 등수는 맨 처음 페이지에 보시면 데이터가 원래 이 순서로 들어왔어요. 김갑돌, 이순동, 박철시, 윤하나. 근데 아까 1, 2, 3, 4, 5등 등수는 소팅을 내부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등수를 매긴 거죠. 뭐 그런 거 한 케이스에서 이게 한번 쓰였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비슷한 로직인 것 같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은 뭐 쓰겠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날이면 날마다 쓰는 게 실은 if then else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실제 이름 뒤에 뭐라고 썼어요? 소스에서. 소스에서요? 이렇게 쓰여 있겠죠. undername call.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걸 반복해서 여러 장을 만든 게 아니고 요게 지금 데이터만큼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소스는 요게 다인데 석차는 언더라인하고 요게 그 등수 아까 정렬한 그거고요. 요거는 이름 뒤에 undername call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여서 오늘 주제와는 별 상관없지만 제가 저거 새벽 2시에 만든 거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아까 그림 그려서 수식 넣는 거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제가 잘 찾을 수가 없지만 이쪽에 열어두었나? 예, 이거네요. 이 텍 태블릿이라고 하는 걸 실행을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지금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략 그리면 시그마가 뜨는데 뭐 첨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K로 할까요? I로 할까요? 뭐 이렇게 K는 뭐 1에서부터 그죠? N까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글자가 이상한 건데 여기서 이 삽입을 누르잖아요. 그럼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가 있느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들어와요. 예, 동작하는 방식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게 아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믿을 수는 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는 게 아니라 TNX 텍을 깔면 윈도우 7에서는 바로 됩니다. 윈도우 7에서? 예, 7에서만. 예, XP 안 됩니다.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서 TNX 텍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 밑에 서브 메뉴로 찾으면
택 태블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븐에서는 기본적으로도 그게 안 됩니다. 세븐에서 되는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이게 다 보여드려야 되는군요. 예. 미천이다. 수학식 입력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븐에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기다리셔야 될 텐데. 요게 수학식 입력판이에요. 근데 이거는 택으로는 안 받아온다고요. 요거를 똑같이 이용을 하는데 택 태블릿은 여기서 입력된 거를 택 코드로 변환해서 그 뭐라고 그러나 임시기억 장치 클립보드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택에 그거를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맥에서는 맥에는 이 수학식 입력판이 없어서 안 돌아요. 이 프로그램에다가 그걸 입힌 게 XML로 그 클립보드로 받아오고, 그러니까 MSML, 이게 지금 MSML로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요게. SML을 텍스트식으로 컨버트한 거죠. 예, 그러니까 MSML을 텍스트식으로 컨버트하고 클립보드 넣어주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가. 예. 예, 거의 뭔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만들어주세요. 인터랙티브 PDF의 제작. 원래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인터랙티브 PDF를 왜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 써서 뭐 하냐, 이런 얘기는 안 할 생각이고요. 그냥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더라. 구경이나 하면서 잠시 즐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했다 다 설명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게 한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뭐냐면 비머 자체에 XMP 멀티라고 하는 서브 패키지가 있어요. 비머 자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일절 안 쓰고 비머 자체의 기능만 갖고 뭔가를 해본다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파이가 족이네요, 그죠? 예. 이렇게 하는데 소스가 요거예요. 심플하기 짝이 없죠.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잘 보시면 포맷을 PNG로 하고 42장, 1장부터 42장까지 요렇게 생긴, 그러니까 파이 PNG라는 폴더 안에 PNG 파이 다시 1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뒤에 1부터 42까지 있겠죠. 이걸 차례대로 한 장씩 스텝 와이즈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기능의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얘는 요 한 장씩 집어넣을 때마다 모두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42개의 레이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레이어마다 삽입을 해요. 포즈를 해요. 이게 좀 그래요. 그걸 피해갈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머 자체의 기능만 가지고는 비슷하게는 할 수 있으나, 근데 이건 어떨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 하면 한 서너 장 정도로 되어 있고 어떤 최종적인 목적까지 가는 단계만 보여주려고 할 때요, 이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할 게 아니고 애니메이트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 이거는 예, 이런 겁니다. 그 앞에서요. 예. 돌아가는 움직이는 거 예. 속도 조절 안 돼요? 한 장씩 누르는 거니까 천천히 누르시면 천천히 가고요. 그다음에 빨리 누르시면 빨리 갑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건 제가 지금 손을 안 쓰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너선트합니다, 지금. 예.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 하는 방법이 별거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일단 움직이는 GIF를 애니메이티브 GIF라는 건 잘 아시죠? 이걸 일단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애니메이티브 GIF를 택에서 또는 비머에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프로그램을 하나 구하셔야 돼요. 이미지 매직이나 그래픽스 매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그런 다음에 명령행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는데 이 GM에 가로친 건 왜 그런지 아시죠? 그래픽스 매직은 앞에 GM이 필요하고 이미지 매직은 이 GM 필요 없이 그냥 안 보이네요. 아, 이거군요. GM 필요 없이 컨버트부터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움직이는 GIF 이름이고, 그 다음 요거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짓고 나서 그 폴더에 가보면 BAR로 시작하는 파일이 10개, 20개, 많으면 600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즉 움직이는 GIF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 이 몇 장의 그림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각각 하나씩 다 잘라냈어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PNG 파일에 개수와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걸 넣는 명령, 즉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Animate Graphics라고, 옵션은 Include Graphics하고 거의 비슷하고 뒤에 시작 끝만 적어주면 되는 명령을 하나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차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한 장이라는 말씀이죠, 슬라이드. 지금 슬라이드 한 장이죠. 지금 이거는 그냥 돌고 있고 요걸 한 단계씩 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한 장의 슬라이드예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프린트를 하면 어떤 게 나와요? 프린트하면 운 좋으면 뭐 세 번째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 게 나올 수도 그렇진 않고요. 첫 장이 나옵니다. 예. 속도에 따라서. 아, 요거는 속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Animate Graphics라고 하는 명령이 초당 몇 프레임으로 돌릴 거냐는 옵션을 주게 돼 있어요. 예. 요거는 초당 지금 30프레임인가 20프레임인가 그렇게 준 것 같고요. 위에 저 움짤 옆에 있는 저거는 조금 느리게 돌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잘 사용하면 재밌어요. 움짤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짤방이라는 뜻이라면서요. 예, 짤방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기원이 재밌는 말이더만요. 잘림 방지? 그러니까 그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지워버린대요. 근데 쓸 말은 없고 잘리긴 싫고 그래서 올리는 그림이 짤방이에요.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맞습니까? 이런 젊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니어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 있는 경우. 컨트롤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그냥 루프로 오토플레이 하게 한 건데 이거는 내가 실행하고 싶을 때 시작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뒤로도 가게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앞으로도 갔다 뭐 이러는 겁니다. 요게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요 플러스 요런 것들은 다 뭐 실행 속도 같은 것들도 버튼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거 아주. 그리고 요 그림은 뭘로 그렸냐? 딕즈로 그렸습니다. 딕즈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들은 하나같이 전부 주제들이 이상해서 전부 다른 방법으로 컴파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공주에 와서 PS-트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PS-트릭스로도 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애니메이트를 시키는 건데요. PS-트릭스 그냥 토루스 하나. PS-트릭스 그림이 저렇게 역시 변수 하나를 줘가지고 for each 시켜서 for문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 뭐 이런. 소스는 조금 이따가 따로 보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스를 바로 안 보여드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소스를 먼저 보면 되게 돌아가고 싶어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오지브라. 이게 안 뜨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 아니라 제가 아마 링크를 잘못 걸어둔 듯한 불길한 예감이, 피에스트릭스 지오지브라가 여기 있다. 이왕 여기 왔으니까 지오지브라를 하나 돌려봤으면 좋겠는데, 지오지브라가 확장자로 찾아야 되나요? C, D, E, F, G 없나? 복잡하네요. 없나 봐요. 그러면 그 결과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오지브라에 보면, 그, 슬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슬라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이나 뭐 이런 걸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움직인 그 기하창이라 그래야 돼요, 얘들은? 기하창을 아까 말씀드린 애니메이티드 GIF로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GIF를 가지고 똑같은 처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지금 지오지브라에서 만든 그 움직이는 GIF를 갖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오지브라에서 바로 이걸 PDF에 이걸 집어넣어주는 기능은 없지만, 그러니까 걔들이 지오지브라 4.0부터 그게 있는 걸로 아는데, 안타깝게도 5.0으로는 잘 안 되고요. 베타라서 그런지 몰라도 4.0으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서 지금 한 건데요. 괜찮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수학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시는 쌤들은 이런 것도 뭐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고 초중 정도면 흥미 있는 뭐 교환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움직이는 그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트 말고 틱즈를 바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틱즈만으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틱즈 명령 중에 for each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for each x in 해가지고 점들을 쭉 주고, 그 다음에 각 점들마다 실행되는데 시차를 걸어주면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애니메이트를 쓰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소스를 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예, 소스를 보고 싶으시다. 이런 거 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 보시겠다니 뭐 보여드려야죠. 제가 이걸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지오지브라가 제일 심플하니까 한 줄. 보이시나요? 크게. 이거 어떻게 해요? 크게 하더라? 모양 글꼴. 저도 이걸 잘 안 쓰는 사람이라서. 예. 도대체 누가 쓴단 말인가? 아니, 아까 이호재 선생님도 잘 안 쓴다고 하시고. 예.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input mybeamer preamble. 저거는 지금 제가 만든 모든 샘플 전부 저걸로 시작합니다. 저 위에 다 정의가 있는 거고. begin document밖에 없는데, animate graphics하고 with, 이거는 graphics 옵션하고 똑같아요. 그림의 크기. 루프 컨트롤스, 저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루프는 끝으로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소리고, 컨트롤스는 밑에 이걸 보여. 그 다음에 60, 저게 초당 프레임 개수입니다. 예. 초당 60개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인내심이 필요한데, 지오지브라가 움직이는 GIF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너무 형편없어서 엉성해서, 아까 그거 있죠? 방금 그거. 방금 제가 만든 그 샘플이 디폴트 값으로 엑스포트 했을 때 움직이는 GIF 그림의 크기가 15메가쯤 되고
그걸 PNG로 자르면 700장 가량이 나와요. 근데 그걸 처리하는데 20분 정도 걸려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아주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그리고 지오지브라 지오로 시작하는 0번부터 628번까지 그 뒤에 더 있는데 제가 버리고 628개만 쓴 거예요. 이게 다예요. 다른 것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PSTrix 관련해서는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아니, 저기 그 소스에서요. 받으셨나요? 네, 닫았는데요. 네, 소스에서 말씀하세요. 지오지브라 슬래시 해놨는데 그거 뭐 폴더입니다.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폴더를 하위 폴더라는 뜻입니다. 슬래시는 그 폴드 분리죠. 그럼 하이픈 해놓은 게 이렇게 뒤에 숫자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0부터 628까지가 붙는 거죠.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오지브라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이런 그림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쪼개져 나온 그림들. 그중 하나만 볼까요? 이렇게 생긴. 예, 이게 이렇게 한 장씩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지오지브라 예. 이게 좀 미모나 이런 거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지오지브라를 쓰다 보면 저 슬라이드 그 간격을 예. 1로도 줄 수 있고 예. 뭐 0.01로도 줄 수 있고 그렇죠. 예. 0.01로 줬을 때 한 6,700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무조건 디폴트. 근데 그걸 값을 조절하면 그 크기도 줄이고 장수도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폴트, 이 움직이는 GIF의 그 GIF 자체도 그림들이 교대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0.5초로 설정해 놨더라고요, 디폴트를.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근데 그 지오지브라에서 GIF로 내보내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 예. 픽즈로도 보낼 수 있고 그거는 뭐 지금 논의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픽즈나 PSTrix 그거는 전부 그림 그리는 도구라고 봤을 때 가능한 거니까 그건 다른 곳에 충분히 다루어져서 예. 예, 제가 그 픽즈로 했을 때 아까 절대 안 됩니다. 픽즈로는 움직이는 건 구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지 화면 한 장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그 지오지브라 메뉴, 내보내기 메뉴에 움직이는 GIF로 내보내는 거 말고 PNG로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걸로 내보내면 한 장만 딱 찍혀 나와요. 그거죠. 예. 근데 그건 정말 복불복. 언제 찍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놓쳤다. 예, 프레젠테이션 아웃풋 이걸 보고 있었죠. 자, 그 다음 주제가 무엇이냐. PSTrix의 소스는 안 보여주시면 보시고 싶으신가요? 예. 조금 있다가 시간이 남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과 멀티미디어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자,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예. 그냥. 아까 잠깐 밥 먹고 와서 테스트하고 있었죠?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예. 그냥 이게 지금 PDF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HTML이 아닙니다, 이게. 예. 지금 저건 유튜브 링크만 걸어두네요. 그렇죠. 스트리밍 받아서 보는. 예. 더 보실까요? 예, 그만 보셔도 되겠죠. 예. 이거는 이거 자체는 유튜브 플레이어니까 그냥 끄고, 이렇게 재생도 되고.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서, 아까 제가 사인 커브를 저기 유닛 서클에서 만들어내는 거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게 만약에 애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는 쪽이 괜히 힘들어서 이거 픽스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그러니까 뒤지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PSTrix 이런 걸로 그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보기도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보기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 크기, 요런 거는 다 설정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 유튜브 스트리밍을 넣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몇 줄이 안 된다, 이게 몇 줄이. 그러니까, 요게 소스 다예요, 요게. 방금 그 소스가 요거 다예요. 이게 모든 PDF 뷰에서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크로벳 리더에서만 되죠. 그 당연한 걸 지금 말씀하셔서. 예. 그 유스 패키지 미디어 9, 미디어 9 저게 최근에 나온 건데 굉장히 좋은 패키지입니다. 그 옛날에 그 무비 15 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특히 중요한 건 G택도 든다. 근데 안 되는 기능도 있지만. G택으로도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또 중요한 게 이 URL의 리소스들을 가지고 올 때는 내장 뷰어를 PDF에다 넣어줘요. 결국 뷰어 없으면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것들을 못 봤던 이유는 이 PDF가 이 링크 걸어줄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링크 걸면 뭐해? 뷰어가 없는 걸. 그러니까 PDF 안에서 도는 뷰어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얘가 넣어줘요. 이 패키지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만 넣으면 돼요. 그럼 파일 되게 커지겠네요. 이게 파일이 커질 일이 뭐가 있어요? 아, 뷰어 크기 얼마 안 돼요? 예, 얼마 안 커요.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해봤자 그게 SWF 포맷이에요. 플래시로 만들어진 플래시 플레이어. 예. 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야 되나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에그를 장만을 하셔야. 예. 네, 그래. 에그 큰 걸로? 핫스팟? 맞네요? 느린가? 아, 핫스팟. 3G는 아무래도 좀 이런 거 보기에는 좀 LT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무제한 LTE가 나오면 생각해보자 합니다. 그런 게 나올까요, 근데? 안 나올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 자, 요건 다 보셨죠? 정말 간단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미디어를 인클루드 해라. 위스는 요만큼, 하이트는 요만큼. 요게 4대3 비율이 되면 좋아요. 액티베이트는 페이지 오픈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페이지가 열리면 이걸 활성화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플래시 바즈라고 하는 게 이제 플래시에 관련된 저기를 해주는 건데, 오토 하이드가 1, 그 다음에 쇼 인포가 0, 뭐 이렇게 하고, 요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 리소스가 URL에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RL 요걸 지우고 여기 리소스로 실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넣어도 역시 똑같이 동작한다. 근데 그 경우에도 그 파일 자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어가 돌면서 파일을 참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DF 자체 크기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튜브 동영상 보자였습니다. 그 다음 거는 플래시 비디오를 하나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링크가 깨져 있나 본데요. 제가 졸면서 작업을 해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때 그 동영상의 포맷들은 뭐가 가능한가요? 웬만한 건 다 가능합니다. FLV, MPEG 포맷은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VI는 그 코덱이 복잡한 건 안 될 거고요. 예,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EG-4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을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임베딩을 한 건데요. 이거는 저기 아까 보여드린 그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가 돌면서 플래시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잘 안 됐는지 좀 기다려야 하는지, 무비 15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는 건데요. 요거는 PDF 태그만 돼요. 루아 태그이 PDF 태그의 그 슈퍼셋이기 때문에 실제로
PDF 태그로 되는 건 원칙적으로 루아 태그로 다 돼야 돼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근데 아주 특이하게 루아 태그가 안 되는 게 가끔 있는데 PDF 태그는 되는데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여서 잘 안 도니까 포기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봅시다. 플레이. 이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밥 먹기 전까지는 됐는데 밥 먹고 원이 안 되더라 뭐 이런 포기하죠. 이거는 나중에 잘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영상이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비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MP3나 뭐 MPEG-4 요런 FLV 요런 포맷의 파일들을 집어넣는데 요거는 정말로 PDF 태그로는 되고 G 태그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이쪽 동네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능도 좀 허접하기 짝이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머의 멀티미디어 패키지는 크게 쓸모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라는 결론이고요. 현재로서 이와 같은 동영상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제일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뭐였죠? 미디어9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거 말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가능하고 특히 3D도 가능해요. 3D 그러니까 뭐 이 피벗, 픽셀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옆에서 다른 각도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건 역시 플레이어의 문제이니까 내장을 가지고 있는 오픈소스 플레이어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는 그냥 점심 먹고 오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툴팁 레이어,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쿨툴팁인데 툴팁은 희한하게 전체 화면 모드에서는 안 보여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마우스 오버를 하는 겁니다. 마우스 오버 이런 게 뜹니다. 그냥. 예. 이게 요거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한글이 깨져 있죠, 그죠? 제가 컴파일 하면서 그 하이퍼랩 패키지에 유니코드 옵션을 안 주면 저렇게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저게 한글이에요. 여기다 하이퍼랩 패키지에 유니코드 옵션을 주면 저게 제대로 뜨고요. 어차피 이 패키지는 G-Ray 태그로는 안 도니까 TNX 태그로는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루아 태그로 돌려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뜹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그냥 이게 다고요, 이건. 파란 그 박스가 전체 화면 모드에서 보입니다. 파란 박스는 보이겠죠. 근데 파란 박스 위로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툴팁이 안 떠요. 전체 화면에서는. 네. 그래서 쿨 툴팁이라길래 이번에는 웜 툴팁은 없냐. 자, 예, 뭐 표시가 있는데 가지고 가보면 알겠죠. 여기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라고 쓰여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요게 아까 툴팁하고 똑같은 건데, 예. 그러면 저 퍼런, 여기 뭐라고 쓰였냐면, 퍼런이라니 이러고 있어요. 예. 이게 무엇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게 잘 보시면요. 요 툴팁이 붙어 있는 위치가 밑에 있는 텍스트의 흐름을 방해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숙제해온 거 주석 따라가지고 고쳐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고쳐. 이것은이 뭐냐? 여기 고쳤는데 그 뭐라고 고치라고 했냐 하면 맞춤법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납득이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툴팁의 하나인데 공동작업 같은 거 할 때 한쪽 저자가 이걸 고치고 싶은데 다른 쪽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쪽에서 그냥 지우고 원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요.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개발된 패키지가 있으니 이름하여 fixme. 근데 왜 제가 fixme는 샘플을 안 보여드리느냐 하면 그거는
비머하고 잘 안 맞아요. 사실 비머하고 맞을 이유도 없죠. 픽스미가. 그 목적을 생각하면. 예. 그래서 비머에서는 픽스미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힘들어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하고 컨셉이 똑같습니다. 근데 픽스미 패키지에 그 픽스 페이털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픽스 페이털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그 명령이 붙은 자리마다 컴파일이 멈춰요. 돌리면 컴파일이 가다가 에러 났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픽스 페이털 명령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엔터 쳐야 넘어가요. 어쨌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툴팁인데 쿨하진 않아서 왬 툴팁이라고. 자, 페이터에서 딱 섰을 때 소스로도 가나요? E 누르면 가겠죠. 거기서? 네. 에디터 설정이나 태그 에딧 변수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가기도 하고요. 근데 태웍스나 택샵 쓰시면 그 위치는 보여주니까 글로 가면 되는 거겠죠. 그게 만약에 아무래도 슈퍼바이저가 그걸 쓰겠죠, 그죠? 밑에 작업하는 사람들이 페이터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이걸 보고서 페이터를 한 200군데 걸어놨다. 그러면 200번 서는 거야, 그죠? 예, 그런 데 씁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유용한데, 이거는 공동 작업자들이 다 택을 쓴다고 가정해야 되는 일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쓸모없는 패키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세 번째 거는요, 드디어 레이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몇몇 분들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예. 빈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글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아이고, 죄송, 실수입니다. 토글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누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비머의 스테바이저하고 다른 점은 이걸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 근데 지금 조금씩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문제는 언더라인을 걷는데 언더라인은 행나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차이가 생긴 건데요.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수정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뭐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렇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페이지가 PDF에 장수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 안에 두 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장이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히든, 하나는 쇼 상태, 이 상태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몇 장의 시각적 요소들, 몇 가지의 시각적 요소들을 한 개의 묶음으로 다루는 거를 PDF에서는 OCG라고 합니다. Optical Contents Group OCG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OCG라는 개념이 이 PDF 포맷에 OCG가 나오기 이전에 쓰이던 용어인 레이어하고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레이어라고 안 하고 OCG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시겠어요? 물어보신다면 그 PDF 명세서에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1500페이지인가 2000페이지인가 되는 거 있잖아요. PDF 스페시피케이션. 예. 거기에 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 하나 더 보자. 근데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예라서 잘 아시죠? 이 중에 일부 색깔만 지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부 색깔만 지워지기도 한다. 레드, 그린, 블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지워라. 이런 거. 그런 다음에 요 부분만 칠하거나 요 부분만 죄송. 마우스가 아니라서 요 부분만 칠하거나 요것만 칠하거나 아니면 요것만 지우거나 뭐 이러면서 노는 겁니다. 하루 종일. 네. 자, 이거는 소스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케이스 샘플 하나 더 보고요. 이게 이제 이호재 선생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밑에 작은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건들면 커진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뒤에 글자를 지우는 걸 제가 못했는데 어쨌든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보인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예. 이걸 누르면 다시 작아지는 거,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거죠. 가끔 이제 한쪽 구석에 있는 글이 사진을 누르면 전체 화면에서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예, 이렇게 요게 바로 OCG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예들 중에 하나예요. 소스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는 그림이 OCG 소스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키워야겠네. 모양, 글꼴 제일 크게. 기본적으로 틱즈다. 그러니까 use 틱즈 라이브러리 했는데 요 중에서 지금 방금 우리가 문제 삼은 이게 끝에 있는 요거예요. OCGX. 기본적으로 틱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페이지 3개를 마련을 하는데 이 3개의 페이지가 2개군요. 2개를 마련을 하는데 이게 텍스트가 2종류로 보여야 되잖아요. 아까 헌법 전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종류의 텍스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틱즈 스타일 땅은 다 필요 없고요. 이건 그냥 모양 내려고 하는 거고. 자, 스코프로 아이고 잘 안 되네요. 스코프로 OCG를 지정을 하는데 OCG 이름을 정해줬어요. Constitution Preamble 1 헌법 전문 1이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ref 이름을 정해줘. ref1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요 OCG를 그러니까 이 레이어 하나를 ref1이라는 이름으로 참조하겠다. 두 번째는 보면 Constitution Preamble 2고 스테이터스를 invisible로 해라. 즉 맨 처음 상태에서는 이 ref2는 안 보이는 상태고 저거는 보이는 상태로 페이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요건데요. 여기 보면 스위치 OCG ref1과 ref2를 스위치해라. 이게 다예요. 언제? 이 체크박스가, 요 체크박스 마크 있죠? 이 마크가 ON 되거나 OFF 되는 데 따라서 이 2개를 교대해라. 그게 바로 여기 스위치 OCG라고 하는 틱즈 명령입니다. 개념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근데 의외로 예쁘게 모양을 내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2개의 OCG 페이지를 만든다. 이 2개의 OCG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스위치 명령 하나 준다.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패키지 기능이에요? 그냥 이게 틱즈에서는 아무 프리엠블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쓰셔도 돼요. OCGX라는 틱즈 하위 그러니까 예 패키지가 있는 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틱즈 매뉴얼에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아예 이 얘기가 없어요. 네,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걸 만든 사람이 틱즈를 만드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스코프 환경으로 이렇게 2개를 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아까 제가 왼쪽에 그 색깔들 이거 하는 게 버튼이 몇 개 있었죠? 6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버튼들은 정말 구현이 간단한 것이 그 레이어만 끄고 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쉽네. 근데 만약에 레이어 두 개가 있는데 이 2개의 레이어를 3개를 만들어 놓고 버튼을 몇 개를 해야 이 3개의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걸 스위치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각각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단추면 3개만 되면 되죠. 근데 2쌍씩 묶어가지고 버튼을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OCG 페이지들을 잘 배열해야 될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이걸 구현합니다. 예. 마지막 거는 근데 틱즈를 쓰지 않은 OCG. 요거는 begin OCG, end OCG 보이십니까? 예, 요걸로 하고 OCG 이름을 준 거예요. 제로라고 하는 건 invisible, 처음에 안 보이는 거. 그런 다음에 요 스위치 OCG 명령이 들어갔는데요. 이 스위치 OCG 명령은 이 그림이 눌러지면 상태를 스위치해라. 이렇게 스위치라고 해봤자 딱 두 개예요. 작은 그림 보이는 거, 큰 그림 보이는 거. 그러니까 OCG도 두 장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 보이는 거는 위스가 0.6이고 작은 그림 보이는 건 좀 작겠죠. 작은 그림 보이는 OCG는 이 페이지가 위스가 0.2예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이 눌러질 때 픽1과 픽2라는 두 개의 OCG 이름이 지금 그렇게 붙어 있어요. 저게 픽1, 요게 픽2인데 픽2 요 두 개 사이를 교대해라 이걸. 근데 틱즈 형식으로 쓰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토독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틱즈를 쓰기 싫을 때는 이런 형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때는 use 패키지 OCGX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응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컨셉 개념을 잘 잡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OCG를 층층이 쌓아놓고 이 중에 어떤 것만 보이게 하고 다른 거는 숨기고 이 개념이 쉽게 말하면 그게 다다. 근데 그림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위치가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요거는 지금 아까 틱즈 아니었잖아요. 만약 이게 틱즈라면은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 박으면 될 테고, 그죠? 오버레이로. 예. 틱즈는 똑같이 하면 되고, 지금 이거는 틱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 와 있는데, 그냥 보통 텍스트처럼 흐른 거죠. 이걸 여기다 넣고 싶으면 뭐, 랩픽을 하시든지, 예. 보통 문단을 조판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OCG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요. 이 저자가 2011년 봄 이후로는 신경을 끄고 있어서 그 뒤에 발전한 몇 개의 패키지들하고 충돌이 생겨서요. 이걸 고치려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안 쓰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른 패키지와의 충돌을 해결할 방법이 저자 아니고는 없어서 텍라이브에서도 지금은 빠져있는 그 OCG 툴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게 뜬다. 자, 이것도 OCG잖아요. 그죠? 이 OCG는 어떻게 구현했는지 짐작하시죠? 포트를, 그러니까 화면 크기만큼 잡고, 그 다음에 배경색을 필드로 하고, 그 위에 텍스트 박스를 얹은 거예요. 그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OCG로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나 눌러라 그래서 눌렀더니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간단한 요런 게 붙는 거, 이런 거고요. 그리고 꼬마 사진 누르면 커지는, 이건 아까도 보셨으니까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는 원래는 가지고 가면 뭐가 떠야 되는데 이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지금 여기 써놓고 이걸 크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그림도 누르면 커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재밌는 게 있는데 Y라고 있어요. 마우스 오버를 하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Y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끌려면 이걸 눌러줘야 되는 불편이 있긴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이런 기능들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건데요.
이게 OCG 툴즈라는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패키지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OCG X를 갖고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 제가 테스트를 몇 가지 해봤는데 거에 되더라. 결국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OCG 툴즈는 잊어버리시고 OCG X를 틱즈로 쓴다. 네. 여기까지가 OCG입니다. 시간이 아직 좀 남았습니까? 많이 남았어요. 아, 많이 남았습니까? 네. OCG 이건 그냥 트랜스페어런트 이게 박스 하나를 그냥 보여주는 거 아까 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거를 따로 테스트하려고 제가 따로 만든 거였고요. 컴파일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얹으면 컴파일이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억지로 되게 해서 하나 돌려본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툴팁도 잘 생각하면 OCG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별도로 툴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죠. 근데 안노테이션 같은 거는 그냥 PDF 뷰어나 이런 데서 그냥 요새는 리더에서도 붙일 수 있죠. 쪽지 3M 쪽지를 예, 곳곳에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그걸 태그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경우에도 그 아까 이제 그림을 확대하는 그런 예를 들면 예. 평면보다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는 없죠. 그러면 원래 판면을 크게 만들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가장자리를 숨긴 후에 전체 화면을 확대했을 때 마치 요 영역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체를 다 쓰고 있는 그런 경우밖에 없겠죠. 거기서부터는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렇게. 근데 이게 루아 레이팅만 됩니다. 저거 잘 보세요. 이 OCG 관련된 모든 기능은 PDF 택하고 루아 택만 되고 아도비 리더 말고 다른 데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OCG 오늘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동영상 자바스크립트 이딴 거는 어도비 리더 말고는 다른 어떤 뷰어도 구현해 줄 가능성이 제로예요. 없습니다. 근데 OCG를 구현해 주겠다는 것이 투두리스트에 올라있는 그 PDF 뷰어 목록이 꽤 많아요. 지금 당장 되는 건 몇 개 없는데 폭스 일리더가 유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 OCG 정도 기능은 구현해 주겠다 앞으로 그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뷰어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직 그 안드로이드 쪽을 잘 몰라서 안드로이드 기계라고는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라고는 몰라서 이쪽 뷰어 중에 OCG가 보이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체크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런 뷰어가 분명히 나온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따라서 이 기능은 매우 프로마이징하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네요. 그죠? 그만할까요? 이거는 잘 아시는 제가 이미 보여드린 케이터 게시판에 제가 한번 올렸던 파일인데 이 샘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SG 원넓이에요. 가수잖아요. 그죠? 남자 가수. 둘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전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깊이 상처받고 앞으로 이런 농담은 안 하겠다고. 예. 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세 숫자를 넣으랍니다. EX 더하기 뭐 만약에 음수로 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67이다. X 값은 얼마게 36이라고 계산해 주는 겁니다. 저기서는 자바스크립트가 도는 거이고요. 그 원넓이는 반지름 길이를 이렇게 주면 지름하고 넓이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폼 형식이 주어지고 내부 계산을 지가 한다. PDF 자신이 하고 있다. 이 정도가 특이하다면 특이하달까요? 요거는 뭘 이용한 거냐 하면 DP 스토리C
아크로텍이라고 하는 데 들어있는 그 인서트 DLJS 자바스크립트를 넣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걸 썼는데 실은 PDF 태그를 그 컴파일러로 하면은 그런 패키지를 안 써도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들어가요. 단지 뭘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느냐 하면 그 PDF attribute라고 하는 명령이 PDF 내부 명령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방금 사용된 변수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갔다고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돌려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띄웠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폼은 있는데 이 폼에 저장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저장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숫자를 넣고 엔터를 치면 이게 웹페이지의 어느 곳에 전송이 돼요. 거기서 결과를 처리해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즉 HTML의 폼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폼에 걸려있는 액션은 뭘로 어떤 언어로 작성해야 하느냐? 물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 하나를 최근에 또 이놈의 자바스크립트는 자고 일어나면 언어 표준이 달라져 있다는 뭐 이러는 그런 근데 그 새로 배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 아신다면은 굉장히 재밌게 유용한 기능들을 장의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 요것도 소스를 한번 구경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테스트 이거죠. 네. 역시 글자가 모양 글꼴 18, 16 이건 뭐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DBI PDFMX를 옵션으로 줬는데 요거는 GLA 태그로 컴파일 할 때 GLA 태그로 컴파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 insert DLJS라고 하는 걸로 자바스크립트를 넣는데요. 실제 자바스크립트 코딩은 요 펑션 정의한 데서부터죠. 이건 뭐 말 그대로 void가 들어가고 void가 나오는 함수인데 여기 this get field number 1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읽어서 이거 가지고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면 0으로는 못 나눠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고 뭐 이런 작용들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0으로는 못 나눈다고 하는지를 보는 게 좋겠네요. 0으로 나누려고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죠. 뭐 어느 거였더라? 테스트 이게 A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뭐라도 상관없는데 A가 0이면 0으로는 못 나눈다. 바보예요. 그죠? 0으로 못 나눈다. 그 코드가 여기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를 PDF에 임베드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의 교훈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요. 실은 택이라는 도구와 PDF의 스페시피케이션이 만나면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PDF 언어는 PS 포스트 스크립트 언어를 축약한 거죠. 포스트 스크립트 언어를 축약해서 PDF의 날코드, 우리가 생코드라고 부르는 그 명령을 제어할 수 있다면 PDF로는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태그로 그런 PDF 코드들을 집어넣을 방법을 알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PDF의 모든 조작이 택이라고 하는 도구 하나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택 언어로 가능한 게 아니라 PDF 언어로 가능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들의 기능이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많은 것 중에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건 마지막에 얘기한 OCG하고 앞서 보여드린 애니메이트 패키지 정도 아닌가. 재미있으셨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